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북민전TV의 최정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문재인 스웨덴에서 또 무슨 짓을 했나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9일이죠.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6박 8일 동안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한 문재인이 가는 곳마다 그 무슨 기조연설을 했고, 그 기조연설이라는 게 오락가락한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 오슬로 포럼이라는 게 열렸어요. 이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이 평창 올림픽은 북한 참가로 성공적인 평화 올림픽이 되었다고 연설에 듣는 사람들이 귀를 의심하게 했죠. 왜? 올림픽이 끝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사후정산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성공적인 평화올림픽? 정말 제정신인지 가까이에 있었으면 이 말을 짚어보고 싶었어요. 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강원일보에서 밝힌 데 의하면 올림픽이 끝난 후 시설 활용이 안 되어 강릉에서만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하키센터, 평창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등 3개 경기장이 운영에 연간 40억 5천만 원이 드는데 이를 모두 강원도 주민들이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3개 경기장을 향후 국가대표 훈련시설로 사용한다 해도 20년간 매년 28억 3천만 원의 국민세금이 필요하며 총 8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데 북한이 참가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되었다?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문재인은 오슬로 연설에서 2017년 베를린 구상을 김정은이 하답했고, 또 그로 인해서 만났고, 또 DMZ의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 평화의 길 조성 등을 장황하게 설명해 남북한이 정치적, 지향학적 사실을 모르는 오슬로 대학생들에게 마치 통일이 된 듯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방국인 스웨덴에서는 갑자기 오슬로에서와는 달리 북한이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과연 문재인이 역사가는 무엇인지 정말 어이가 없는 연설이었어요. 문재인께서 핀란드와 노르웨이 방문 중 무슨 극적인 변화가 있었나? 또 한 번 귀를 의심하게 하는 연설이었습니다. 문재인은 14일 그동안의 발언 기조와는 달리 의회 연설에서 북한은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고 말했고,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연설을 했습니다. 뭐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께서 오락가락하는 게?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이 혹시 치매인가? 꼭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 때 비핵화 촉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가 유럽 국가들로부터 완전히 핀잔을 받았던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김정은에게 비핵화 문제에서 스몰딜이 아닌 빅딜을 요구해 나서니까 누군들 놀라지 않았겠어요. 네? 아마 다른 사람들도 첫 시작 연설을 들을 때까지는 이게 웬일이지? 했을 겁니다. 김정은을 향해 남북, 미북 대화에 나서라고 결단을 촉구하기도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해제 필요성보다 선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강조해 나섰는데 이건 정말 배짱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은 또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며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이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했어요. 북한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다. 뭐 아주 김정은이 아픈 곳을 바늘로 콕콕 찍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겁니다. 감동도 여기까지였고 문재인이 정상사고도 여기까지였다 그겁니다. 노르웨이에서처럼 또다시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또 치매로 돌아간 거죠. 앞에서 자기가 무슨 말로 연설을 시작했는지 까맣게 잊은 거예요. 네? 지난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하도록 만들었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가관이 아니에요. 문재인은 북한이 김정은이 사상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남북의 정상은 10년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했다.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불행을 겪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을 일순간에 평화의 산실로 되돌렸다. 어렵사리 만난 남과 북은 진심을 다해 대화했고 평화와 번영, 공존이 새로운 길을 열기로 약속했다 등 또 헛소리를 시작한 겁니다. 이 밖에도 남북 군사 합의서를 체결하여 적대행위를 중지했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DMZ 내 감시초소 철수와 공동 유해 발굴 등도 합의했다. 그래서 김정은과 자신이 만남이 드디어 남북 사이에 11개의 오솔길이 생겼다. 이제 곧 남북 국민들이 오가는 수많은 길이 생기게 될 것이고 올해는 DMZ 평화의 길이 열려 군인이 아니면 갈 수 없었던 비무장지대를 일반인들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막 내뱉은 거죠. 막 생각나는 대로 뱉은 거예요. 스웨덴 의회에서는 이미 남북 간 인적 교류도 왕성하고 또 비무장지대를 우리 남쪽 국민들이 마음대로 평화롭게 산책할 수 있는 것처럼 들었을 거예요. 스웨덴 의회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남북 국민들이 오가는 수많은 길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한 문재인이 말을 들으면 이미 11개가 생겼고 그 길로 북한 사람, 한국 사람 오간다고 들리지 않나 말입니다. 아닙니까? 우린 아직 북한 지역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 사실 통일된 것으로 들리지 않나 말입니다. 한국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스웨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남북관계를 가장하고 뻥튀기 한 거죠. 문재인께서 DMZ 둘레길이 만들어지긴 졌어요. 남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런데 얼마 전에 유엔에서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왜? 북한이 사격 가시권에 들어있기 때문이지. 우리 국민들은 벌써 잊으신 겁니까? 2008년 금강산 관광 박광자씨 피격 사건이 말입니다. 잊었어요? 지금 문재인이 평화를 가시하기 위해 허풍진 그 길은 박광자씨 피격 사건처럼 우리 국민들을 방치시킨 위험한 둘레길이다 그거예요. 우린 아직도 김정은과 대치 상태이고 DMZ 넘어 저 북한에는 군사작전 지역인데 낭만적인 둘레길, 평화 둘레길, 이건 엄연히 왜곡이고 대통령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런대로 북한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위해 미리 준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중반을 넘어서면서 문재인이 치매는 결국 본심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치매인 것처럼 연기를 한 거죠, 그동안. 문재인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는 이미 북한의 여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가 중단되고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고 있고 접경 지역의 등대에 다시 불을 밝혀 어민들이 안전하게 고기 잡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한국 국민도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해야 한다.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북한이 아닌 우리 국민을 향해 말한 것인데 결국 자신이 김정은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라. 이거 아닙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를 해도 우리 국민이 김정은의 약속과 평화의 의지를 믿어라. 이거 아닌가 말입니다. 이거. 여기서 남북도로와 철도 연결도 가장된 뻥이고 연평도 등대 제점화도 안보를 무시한 평화소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웬만큼 알지만 우리 현실을 잘 모르는 스웨덴 국민들한테는 이거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죠. 여기서 문재인이 우리 국민도 이는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야당과 보수, 또 그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평화를 더디게 한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국민을 못 오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약속을 종이 뒤집는 김정은의 욕심과 독재 때문이 아니고 평화를 더디게 하는 게 우리 국민들 잘못이 되는 겁니까? 누구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북민전TV를 통해 이미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북한은 아직도 핵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 13일이죠.
시간에 쫓기는 김정은 핵무기를 내려놓을까라는 영상을 통해 하노이 회담 가기 2개월 전 인민군 지휘관들에게 핵 보유국 군대라고 했던 김정은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 순방에서도 옹졸하게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 이런 망발했어요. 북한이 일으킨 6.25는 침략이 아닌가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침략했는데 침략한 적 없다? 6.25는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슬픈 역사일 뿐 침략 전쟁이 아니다? 이 뜻 아닌가요? 지난 6월 6일 현충일날 김원봉을 국군이 뿌리라고 망발해서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비수를 꽂더니 이번에는 해외에 가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을 한다?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6.25 때 우리 한국을 도와 야전병원단을 파견했던 국가인데 그 면전에서 6.25를 그렇게 왜곡한다? 이거 완전 미친 거죠. 북한이 기습남침으로 벌어진 6.25 전쟁으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았는데, 그런데 쌍방가실? 한마디로 6.25 전쟁이 남북 간이 우발적 충돌로 일어난 전쟁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힌 기막힌 문재인 스웨덴 연설이다 그겁니다. 문재인이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라면 북한에 대한 믿음, 신뢰 다 이해합니다. 왜? 생각은 자유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5천만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긋난 신념과 믿음은 국가를 안보 위기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다. 그걸 왜 생각을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 이번 북유럽 3개국의 방문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모두 망친 치욕의 방문길이었으며, 외국만 나가면 외교 실수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이젠 제발 청와대에 그냥 있어달라. 그냥 있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